안녕하세요. 어제 했던 2장의 나머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은 좀 저는 실용적인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해서, 조금 책에 나온 예시 위주로 적었고, 그렇게 엄청 구체적으로 적은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아이템 12부터 보자면, 함수 표현식의 타입 적용하기였죠. 함수 표현식, 이제 컨스트나 렛, 바 변수 같은데 그 함수 자체를 할당하는 표현식에. 제이님, 네? 안 들리나요? 글씨를 좀 더 키워달라고 아, 합니다. 보이나요? 네, 네, 조금 더? 여기 앱에서 키울 수가 있나요? 웹으로 할까요? 그래서 키울 수 있어요. 컨트롤하고 플러스 누르시면. 잠시만요. 맥이시지? 어? 네, 네,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12는 그 전체에다가 그 표현식에다가 타입을 한 번에 선언을 해놓으면 이제 재사용할 때나 많은 이점이 있다의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냥 그 표현식의 타입을 적용을 한다는 게, 음, 그 예시에서 뭐 이런 식이 있으면은 저도 자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일일이 뭔가 적어 놓곤 하잖아요. 근데 이러지 말고 타입 자체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오류가 없는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 타입 지정이 살짝 헷갈리는데 여기에 리턴 타입까지 한 번에 뭐 지정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요 문법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까 하신 거 맞아요. 그 어 화살표에서 그냥 스트링. 요렇게 하면 됐나요? 저희 생각이 가물가물하네요. 책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가볍게 넘어갔는데 12장에서 어떤 질문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던 분 있나요? 저 있습니다. 네. 저 공통 콜백 함수를 위한 타입 선언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해서 아, 예시가 없으니까 뭔가 이런 거요. 어려웠습니다. 예시가 없나요? 책에 있지 않나요? 공통 콜백 함수? 공통 골백 함수 몇 쪽이죠? 아, 66쪽이요. 공통 콜백 함수를 위한 타입성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요? 공통 콜백 공통적으로 함수라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나요? 음,
함수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콜백의 이제 콜백으로 쓸 때, 저희가 콜백 함수를 쓸 때, 그, 인자로 전달하는 값하고 리턴 타입 정도는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 내부의 구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함수 타이핑을 할 때 상관을 쓰지 않는데, 그 전달하는 값하고 그 콜백 함수에서 리턴하는 값 정도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콜백 함수를 지정을 하잖아요. 저는 네네. 그거에 대한 타입 선언을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게 좋다고 받아들였거든요. 네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의견이나 아니면 효린님 뭐 이해 안 가시나요? 저 공통 콜백 함수에서 공통이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매기면스 타입이랑 리턴 타입이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 네, 저도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해했습니다. 공통으로 계속 좋습니다. 그냥 쓸 것들. 뭔가 저렇게 쓰이니까 다른 또 뭔가가 있는가 싶었습니다. 아, 아, 딱히 그런 용어가 정해져 있진 않고 그냥 음, 그걸 음. 말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질문 없습니다. 네. 12장은 그래서 간단히 좀 넘어갔고 13장 타입과 인터페이스의 차이점 알기 이게 꽤 중요한데 타입이랑 인터페이스 좀 섞어서 중구난방으로 쓰다 보면은 나중에 좀 감당하기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정해두고 사용을 하면 좋은데 어, 책, 책에서 이제 책에서도 말하죠. 둘 다 사용해도 되는데 차이 분명하게 알고 만약 진짜 상관없는 상황에서는 통일을 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고 뭐 일례로 인덱스 시그니처는 둘 다 사용 가능하고 함수 타입도 둘 다 인터페이스로도 구현 가능하다. 저는 약간 인터페이스로 이런 거 쓰는 거는 좀 익숙치가 않았는데 좀 익숙하게 해야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죠. 인터페이스는 타입을 확장할 수 있으며 타입은 인터페이스를 확장할 수 있다. 또 뭐 알려주는 거고 둘 다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이제 뭔가 타입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좀 편의적인 기능들을 쓰는데 제한이 좀 다소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유니온 타입 같은 타입을 확장하는 데도 어렵고 이제 유니온 인터페이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쵸. 그 아래서 계속 차이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그 설명은 타입 키워드가 좀 기능이 많다는 내용이었어요. 매핑된 타입 사용 가능하고 뭐 조건부 타입 같은 것도 구현하기 편하고 뭐 튜플이나 배열 타입 같은 것도 표현하기 쉽고 이제 인터페이스로도 튜플과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긴 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있기는 하다는 게 이제 굳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튜플을 구현하면은 사용 제약도 생기고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인터페이스 왜 쓰냐? 이게 근데 인터페이스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말하면서 느낀 점은 네. 근데 그 중요한 점이 보강이 가능하다. 어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정말 큽니다. 인터페이스의 보강 기능. 보강 기능은 이제 기존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어, 뭐라 하죠? 오버 되게해서 표현하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천능이 안 쓰이네요. 여튼 보강이 가능하다는 건 기존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같은 인터페이스 명을 통해서 이제 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덮어쓰기 같은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래 있던 인터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하면은 이런 데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그 선언 병합에 대해서 나온 예시에서 되게 어, 공감이 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런 저희가 맨날 타겟 지정을 해줬잖아요. 빌드할 때. 그 뭐 ES5니 ES6니 ES 넥스트니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그런 타입에 대한 선언이 어떻게 돼 있을까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죠. ES5에 대한 그 명세가 타입 명세가 있으면 이제 최신 버전에 대한 명세가 따로 있는데 이 명세에 그 ES5에 대한 모든 내용이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ES5 그 데피니션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강 기법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만 추가를 해줬다. 이 예시가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타입은 기존 타입에 추가적인 보강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낫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타입스크립트까지 하게 됐으니까 뭔가 이제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정하고 가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언어는 뭐를 쓰고 빌드 툴은 뭐를 쓰고 배포 환경은 뭐를 쓰고 이런 데 더불어서 이런 것들도 정하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혼자 개발할 때는 뭐 혼자 감당할 수 있겠지만 여러 명이 함께 되는 경우에는 누구는 객체 API 객체 받는 거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로 타이핑 해놓고 어떤 사람은 타입으로 타이핑 해놓고 이런 게 또 합쳐지면 혼동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약간의 이런 특징과 더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책에서. 아, 프로젝트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타입에 대한 선언 병합이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설계이다. 이 내용도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템 13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 있나요? 저게 무슨 소리죠? 네? 어떤가요? 프로젝트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타입의 저거? 오, 지훈님 어떤 소리로 받아들였나요? 정리하면서. 인터페이스만 원래 선언 병합이 돼야 되는데 타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아, 저게 저는, 책에 네, 추가, 추가 내용이 있는데 저 앞에 완성 프로젝트라는 말이 빠져 있거든요. 완성 완성된 프로젝트. 프로젝트에 그 타입의 선언 병합이 필요하다는 게 설계가 잘못됐다는 뜻 같아요. 완성 프로젝트란 말이 써 있나요? 그런 말 써있지는 않았네. 제 노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요약에는 없어요. 저는 지금 제 책에는 안 써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없는 것 그럼 제가 잘못 같은데. 본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일단 그 지은님이 받아들인 정보로는 지금 타입에도 타입 키워드에도 선언병합이 발생할 수 있냐는 질문이시죠? 맞아요. 근데 저 말은 이제 네. 타입 키워드가 아니고 그냥 타입 그 자체를 일단 말한 것 같아서 네, 음, 인터페이스 키워드를 통해 만든 타입의 선언 병합이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설계이다라고 일단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저게 잘못됐다고 판단하는군요. 선입 병합이 이런. 저도, 의도적으로 안 했을 때 말하는 건가? 저도 효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였고, 그냥 인터페이스를, 네.
프로젝트 내에서 저희가 한 프로젝트 내에서 보강을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필요한가?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말인 것 같아요. 아, 보강을 하는 음, 예시는 방금 ES5나 네. 아, ES2015 간에 보강을 한다든지.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좀 실제로 할 일은 없잖아요. 저희가 이런 맞아요. 음, 자바스크립트 그거에 대해서. 네. 근데 저희가 할 만한 케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약간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음, 뭐 회사 내에 버전 1.0에 레거시 프로젝트가 있는데 버전 2.0으로 그 갈아엎기로 했어요. 새로 아예 새 프로젝트 사용. 그러니까 아예 레포지토리를 따로 하거나 아니면 뭐 모노레포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제 뭐라고 하죠? 그 내부의 다른 프로젝트로 만들었을 때 기존에 있는 레거시 프로젝트의 타입 선언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네. 내용이니까. 그러면 버전 네. 2.0에서도 이 원 타입 선언을 보강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네. 네네. 레거시가 근데 감사합니다. 타입으로 이제 돼 있으면 어떡하죠? 네? 레거시가 타입으로 돼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인터페이스로 변경을 하거나 이제 애초부터 인터페이스를 고려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음, 여기 이펙티브 타입스크립트에서 말하듯이 보강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로 하는 게 좋다고 말을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아이템 14 가겠습니다. 네. 아이템 14는 타입 연산과 관련된 제너릭 사용으로 반복 줄이기. 이게 아이템 14 문장이 참 당연한 소리인데 쉽지 않죠. 제너릭 자체를 그러니까 저희의 반복 연산을 제너릭 유틸리티 뭐 헬퍼 타입이나 이런 걸로 변환을 하는 것 자체가 타입스크립트를 꽤 능숙하게 사용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PRI 원칙을 지켜왔던 개발자도 타입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초반에 이제 드는 예시들은 그 좀 편한 예시들이죠. 쉬운 예시들. 타입의 이름을 붙여서 중복을 제거하거나 어, 다른 인터페이스를 확장하게 해서 반복을 제거하거나 이런 식의 예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익스텐즈로 연결되어 있거나 하지 않고 이런 모든 요소가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퍼스트 네임에 대한 그 내용이 바뀌면 아래 퍼스트 네임도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게 쓸데없는 소요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무조건 그냥 그 이 기본이 되는 타입에서부터 그 확장이 되는 타입을 그 맥락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기본과 좀 변형을 확장하는 게 답은 아니다. 라고 되게 적절한 예시를 책에서 들어주죠. 예를 들어 여기에 딱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상황에서 봤을 때 유저 아이디 있고 페이지 타이틀 있고 리센트 파일즈 있으니까 요 탑 내부 스테이트를 확장해서 스테이트를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 일단 부분 집합으로 탑 내부 스테이트를 새로 쓴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원형이 되는 타입의 변경 사항을 유연하게 변경시킬 수 있고,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해보자면 매핑된 타입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게 유틸리티 타입의 피계에서의 역할과 비슷하게 동작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유니온의 인덱싱과 픽이 다르다는 살짝의 주의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생각한 적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책에서 아마 예시랑 똑같을 텐데, 이런 식으로 액션의 종류가 있고 액션을 유니온으로 해줬을 때 액션 타입을 따로 지정해 주는 거는 반복이죠. 여기에 내용이 바뀌면 또 여기를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액션 유니온에 인덱싱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이 스트링 리터럴 값을 얻어낼 수 있는데, 피그를 통해서 액션의 타입을 선택하는 것은 타입 인터페이스를 유니온으로 얻어내는 결과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게 좋다. 그 외에 팁들 하나하나가 좋은 팁들인데요. 정의를 먼저 하고 할당 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좋다. 모든 요소를 조건부 타입을 만들고 싶을 때는 파셜 유틸리티 타입을 쓸 수 있다. 반환값에 대한 이제 타입을 좀 쉽게 얻어내고 싶을 때는 리턴 타입 유틸리티 타입을 쓸 수 있다. 이 주의점은 이제 아래 적혀 있듯이 적용 대상이 타입인지 값인지 명확히 구분을 해야 혼동이 적다는 거죠. 네, 펑션 네임이랑 값에 타입 오버를 해가지고 리턴 타입에 넣는 거니까, 여기에 만약 실수로 뭐 펑션 네임 자체를 넣는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유틸리티 타입의 명세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좋다라는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제너릭 타입은 타입을 위한 함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코드에 대한 DRI 원칙을 지킬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럼 이 문장을 줄여보자면, 제너릭 타입은 타입에 대한 DRI 원칙을 지킬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제너릭 타입에서 매개 변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네, 그 좋은 예를 들어준 것 같아요. 픽의 유틸리티 타입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은 범위가 너무 넓죠. K로 들어올 수 있는 K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적절치 않다. 실제로 K는 키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타입 명세 자체를 T의 키를 상속하는 K 값으로 제한을 해주면 좋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템 14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나요? 저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거기 있잖아요. K 타입은 스트링 넘버, 심볼 타입의 할당함. 근데 넘버도 들어가나요, 원래? 네. 그 앞에 내용 나오지 않나요? 음, 객체의 키로 스트링 넘버 심볼이 들어갈 수 있다는. 네, 맞아요. 저 스트링이 심볼만 되는 줄 알았어요. 뒷부분에 나올걸요? 여기 말고. 네. 음, 알겠습니다. 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 아이템 15 가겠습니다. 아이템 15, 동적 데이터의 인덱스 시그니처 사용하기. 그, 네. 인덱스 시그니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예를 들어주는 내용입니다. 저번에 저희 1장 때인가 인덱스 시그니처는 어,
오브젝트의 반복문을 사용할 때만 사용이 되는 건가요? 라고 저는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좀 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법, 단점에 대해서 적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시그니처를 무조건 사용하는 건 안 좋다.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그 능력이 중요하다. 그게 언제냐면 미리 값을 알 수 없을 때, 입력을 받는 상황 등을 말하는 거죠. 저희가 뭐 어떤 여기 책에서 예시를 들어준 게 뭐 엑셀 파일 같은 거를 파싱을 하는데 저희가 열에 무슨 값이 뭐 들어올지 열인지 행인지 또 헷갈리네요. 칼럼에 어떤 그 이름이 사용될지 모르는 상황 등에서 인덱스 시그니처를 통해서 처리를 해주면 좋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인덱스 시그니처를 그래도 인덱스 시그니처가 이런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니를 쓴다던가 그냥 어설션을 해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떤 식의 제한을 둘 수 있으니까 그 이후의 동작에서 타입 시스템이 경고를 해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undefined를 추가하면 이런 기능도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필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면 인덱스 시그니처를 사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 선택적 필드 또는 유니온 타입을 사용하는데 책에서의 예시가 유니온으로 잠시만 보겠습니다. 유니온으로 모든 경우를 그 타입을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한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 번거롭다라는 말을 해줬고 그래서 선택적 필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게 최선이긴 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 너무 그 프로퍼티의 값이 많거나 하지 않은 경우는 유니온 타입을 일일이 적어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선택에 따라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레코드라는 그 유틸리티 타입이 또 있는데 어, 유틸리티 타입 자체가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제네릭이니까 적절히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그 유틸리티 타입을 구글에 검색하면은 명세와 함께 사용 예시를 잘 알려주고 있으니까 몇 가지를 자주 사용하는 거는 명세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매핑된 타입을 제네릭에 사용해서 제네릭이 아니네요. 매핑된 타입을 사용해서 별도의 타입을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근데 또 이제 A, B, C의 타입이 지금은 다 A, B, C만 있고 B인 경우에만 스트링이고 그 외에는 넘버인 경우지만 또 여기가 복잡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도 꽤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식을 많이 고려를 하다 보면 늘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아이템 15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아이템 16은 넘버 인덱스 시그니처보다는 어레이 튜플 어레이 라이크 사용하기입니다.
아까 그 지훈님 질문에 나오는 내용이 이쪽에 있군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에 대한 설명이 초반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타입스크립트랑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전 설명을 해줍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숫자는 객체 키로 사용할 수 없다.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 문자열로 변환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용을 하는데, 아니, 사용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사용이 안 된다. 라는 내용이죠. 더 복잡한 객체를 키로 사용하는 경우도, 어, 예를 들어 갑자기 오브젝트의 키로 배열 같은 걸 넣으면은 문자열로 똑같이 반환을 해버린다. 자바스크립트의 유연성이죠.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가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숫자 키를 허용하고, 허용을 한다는 게 런타임에 허용시킨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 명세상으로 허용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문자열 키와 다른 것으로 인식한다. 가상이나 타입 체크 시점에 오류를 잡을 수 있어 유용하다. 그래서 그 예외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1장에서 조금 관련된 내용으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브젝트 키스 함수를 거치면은 타입이 스트링의 배열로 추론이 되죠. 어, 지금 제가 좀 예시를 잘못 쓴 것 같네요. 인, 이, 요거죠? 네네. 네. 그래서 키가 방금 오브젝트 키스를 통해 나온 스트링 배열로 추론되므로 키는 스트링으로 추론이 되는데, 아, 이, 그, 이 어레이에 들어가는 키는 원래 넘버라고 그 타입스크립트에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트링이 넘버에 할당될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야 되는데, 배열을 순회하는 코드 스타일에 대한 실질적인 허용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허용이 있긴 하지만 애초부터 포오브를 사용하거나 포이치를 사용하는 게 낫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에는 곳곳에 이런 예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질적인 그 사용을 위한 약간의 허용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레이, 어레이 라이크 타입 사용하기. 저희가 어, 배열로서 사용되지 않는데 배열과 같은 동작을 하는 인자에 대해서 어레이로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어레이 라이크로 지정을 해주는 게 좀 더 낫다라는 내용 정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인자로 받은 S는 랭스와 접근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그 외에 배열 웨서드를 사용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어레이 라이크로 확실하게 알려주면 좋다라는 정도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배템 16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이 되게 예외적인 네.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네. 요거는 원래는 오류가 나는 게 맞죠? 여기 좀 어려워서 저는 그 뭐야 어떤 부분이 어려웠나요? 스트링 대신 넘버를 시그니처로 사용한 할 일이 없다고 잘 없다고 돼 있는데 네. 여기 자체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스트링만 써와서 그런 넘버를 쓴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서
음, 타입 시스템에서는, 아, 타입스크립트에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숫자 키를 허용하고 문자열 키랑 다른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 배열 메소드에서 쓰이는 그, 인덱싱을 위한 그 키가 넘버로 원래 작용을 하는데, 저희가 그 만들어낸 요 키는 스트링 타입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 스트링 타입이 넘버가 있어야 될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잘 동작한다 정도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이게 같이 되면은 문자키랑 다른 것으로 인식하게 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실질적인 허용을 해줬다. 배열을 수행하는 코드 스타일에 대해서 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약간 이거 이거 왜 되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아이템 같아요. 그쵸? 그냥 원래는 안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되지? 라고 하면 이제 답이 이런 코드 스타일이 자주 쓰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문제 소지도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냥 허용을 해놨다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렇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배열이나 튜플일 때만 되는 건가요? 배열이나 투플일 때요? 어디 부분에서 뭐가 배열이나 투플일 때죠? 그 const xs가 배열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넘버, 그거랑 상관없나? 어, 아닌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했지? 음, 그 어레이가 네. 제가 그거를 고트 데피니션으로 봤는데 네. 넘버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 그거랑 연관이 있나 데피니션 궁금해서. 한번 공유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보고 계시면? 어떻게 공유하죠? 화면 공유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음, 제, 제 벨로그에 올려놓은 건데, 여기는 생략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인터페이스 어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넘버 타입만 키로 허용한다고 선언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어레이 이런 관련되어 있는 거에서만 되는 건지 갑자기 궁금했네요. 그럴까요? 음, 그게 명세가 저렇게 돼 있으면은 스트링 넣었을 때 어떻게 허용을 해주는 거지? 따로, 알잘딱으로. 따로 엔진에서 뭐가 처리가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그냥 이렇게 해놨거든요. 넘버 네. 타입만 키로 허용하지만 런타임에서 이제 스트링으로 타입을 평변화한다. 어, 그래서 저게 아까 제이님 하는 네? 뭔가 잘 모르겠네요. 타임에서 스트링 타입. 스트링도 타입스크립트에 허용을 하는 명세가 있지 않을까요? 같이? 이따가 한번 자세히 보고 더 얘기를 해봐도 좋겠네요. 네네네. 네네. 네. 그래서 아이템 17 화면 보이고 있나요? 네, 아, 공유 다시 해주셔야 다시 돼요. 해주셔야 될 것 다시 같아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보이나요? 네, 네, 보입니다. 네. 아이템 17 변경 관련된 오류 방지를 위해 리드올리 사용하기.
리드 only 접근 제어자를 사용하면 변경 가능하지 않다고 타입스크립트에 알려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변경에 대한 권한을 없애준다는 거죠. 배열의 요소는 읽을 수 있지만 쓸 수 없다. 랭스도 바꿀 수 없다. 변경하는 이제 원본을 변경하는 메서드 호출 불가. 넘버 어레이는 리드 only 넘버 어레이보다 기능이 많기 때문에 리드 only 넘버 어레이의 서브 타입이 된다. 이 부분에 많은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따라서 변경 가능한 배열을 리드 only 배열에 할당할 수 있다. 왜냐? 변경 가능한 배열이 서브 타입이니까. 리드 only 배열이 더 위의 타입이니까. 하지만 리드 only 배열을 변경 가능한 배열에 할당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리드 only 배열을 변경 가능한 배열에 할당할 수 있으면은 변경 가능한 배열이 그 어떤 저희가 타입 자체를 변경 가능한 배열로 해놨으니까 이 리드 only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동작이 담겨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리드 only 배열이니까. 하지만 변경 가능한 배열이 리드 only 배열에 이제 전달이 되면은 리드 only 배열 타입에 할당이 되면은 타입으로서 할당이 되면 리드 only 배열 타이핑이 된 내용은 이제 그 내부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변경 가능한 배열을 넣어도 상관이 없죠. 변경 가능하다는 게 말 그대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지 변경 필수인 배열이라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함수가 매개 변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리드 only로 선언을 해야 된다. 의도치 않은 변경이 방지되고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 그래서 리드 only 배열로 한번 만들면 그 함수와 연관된 함수를 사용할 때도 리드 only를 쓰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다른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면 그 타입 선언을 바꿀 수 없으므로 타입 단원본을 사용해야 한다. 타입 선언을 사실 바꿀 수 있죠. 노드 모듈스나 뭐 타입에 대해서 직접 뜯어서 고쳐주면 되는데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바꿀 수는 있어도 또 업데이트가 되면은 반영이 될 테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생명력이 얼마 없는 짓을 하는 것보다는 타입 단원문을 사용해서 적절히 처리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드 only 스트링 요거는 단순한 약간 표기에 대한 혼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려준 건데 저도 계속 헷갈려가지고 적어놨습니다. 리드 only 스트링 요거는 리드 only 배열의 변경 가능한 배열이 아니라 변경 가능한 배열의 리드 only 배열이다. 변경 가능한 배열의 리드 only 배열이다. 리드 only 배열의 변경 가능한 배열이다. 네, 주의해서 구별해서 쓰자. 배열의 리드 only 속성을 중간에 제거를 안 하는 게 낫겠죠? 안 하는 게 낫다는데 정말 필요한 상황이 언제나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단원문을 처리를 해가지고 강제로 변경을 해줄 수 있다. 리드 only는 약게 동작을 한다. 근데 어떤 이제 어, 도움을 주는 로데시처럼 타입스크립트에도 여러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이런 딥 리드 올리 같은 제너릭 같은 것도 제공을 하니까 깊게 리드 올리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좋다. 근데 능력이 되면 직접 구현해 보는 것도 재밌겠죠? 인덱스 시그니처에도 리드 올리를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인덱스 시그니처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리드 올리가 들어간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덱스 시그니처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 모든 이 그 프로퍼티들이 리드 올리가 될 필요가 있을 때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인덱스 시그니처, 그러니까 프로퍼티에 대해 리드 올리를 해준 거니까 이 객체 자체는 변경이 가능하죠. 아마 여기에다가 리드 올리를 해주면 될까요? 저는 약간 이 정도. 콘스트로 선언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컨스트로 네. 컨스트로 선언해도 되겠네요. 맞아요. 컨스트로 선언하면 리드 올리가 되니까 좋습니다. 좋은 방식입니다. 에즈 컨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에즈 컨스트. 요 컨스트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동작하는 내용이고, 에즈 컨스트는 조금 더 타입 영역에만 동작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럴까요? 네, 타입 영역에서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리드 올리를 붙여줘요, 한 번에. 아마 뒤에서 또 저희 나올 것 같긴 한데, 저희 멘토님도 에즈 컨스트 붙이면, 만약 타입스크립트면 에즈 컨스트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라는 리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뭐, 아이고, A, 이, 이런 거 있을 때, 여기다가 에즈 컨스트 그냥 붙여주면, 요, 여기 전부에다가 리드 올리 붙여준 거랑 같다. 라는 기능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17 아이템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저 문득 궁금한 게 네. 네, 네. 리드 온리 배열을 만들 때는 네. 리드 온리 괄호 리드 온리 하고 타입 배열 하고 뭐 배열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한번 볼까요? 타입스크립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그런 거는 그냥 해보는 게 빠릅니다. 리드 올리. 어, 됐나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죠. 아이템 18. 매핑된 타입을 사용하여 값을 동기화하기. 마지막, 이 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매핑된 타입을 사용해 타입스크립트와 코드의 제약을 강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근데 되게, 어, 이 아이템은 그냥 되게 실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슈드 업데이트의 케이스를 기반으로 단계별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예시를 제공해 주는데 저는 마지막 완성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리퀘스트 리콰이어드 업데이트도 값이고
또 실제 런타임에서 쓰이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18 아이템에 있는 내용은 런타임과도 관련돼서 사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 요 타겟츠라는 이 타입이 미리 있을 때, 이 기업 타겟들의 키에 대해서 올드 프랍스에 순회를 합니다. 올드 프랍스의 K가 뉴 프랍스의 K랑 다르고, 원래 저희가 보통 이 정도 딱 생각을 하죠. 다르면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데, requires 업데이트를 따로 만듦을 통해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거냐라고 미리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요 requires 업데이트도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어, hey, hey는 그냥 뭐 불린이다 정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제약 조건을 걸어준 거죠. 키오브 타겟으로 제약 조건을 걸어준 다음에, 네, 그게 불린 값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 true, false는 요 타겟을 상속하는 K에 대해서 어떤 거를 그 업데이트 대상으로 삼아 줄 건지를 처리하고, false는 업데이트 처리하지 않는다. 여기는 런타임에 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타입을 왜 써야 되냐? 그냥 타입 필요 없이 그냥 요거 타입 필요 없이 그냥 이 값만 해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타겟 타입하고 요 requires 업데이트에 사용되는 타입 간에 연결고리를 지어줘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타겟에 값이 추가되거나 했는데, 우리가 이걸 갱신해 준 거를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쓰면은. 근데 이제 까먹었을 때 타입스크립트를 이런 식으로 강제를 해줬기 때문에 경고 메시지를 표시해 준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배웠던 뭐였죠? 에밋 에러 에밋 노 에밋이었나? 노 에밋 온 에러였나? 그거를 설정을 해주면 저희가 이제 신나게 요거를 까먹고 그냥 런타임 잘 되네 이러고 빌드를 해줬는데, 그 타입스크립트 TS 컴피그 옵션을 통해서 너 지금 타입스크립트 그 에러 있으니까 빌드 못해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부랴부랴 빠진 부분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케이스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매핑된 타입은 한 객체가 또 다른 객체와 정확히 같은 속성을 가지게 할 때 이상적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템 18에 대한 어, 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 거를 공유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보이시나요? 네, 네네. 여기 책에서 이 보수적 접근법이랑 실패 열린 접근법의 예시를 들어주는데, 그 실패 열린 접근법은 특징이 차트를 불필요하게 다시 그리는 단점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서 이 위에 예시랑 이 예시랑 다른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 문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여기서는 그냥 모든 속성을 싸그리 잡아서 검사를 하는데, 네. 여기는 뭐 직접 지정을 해줄 수 있어서 뭐 불필요하게 다시 그린 단점을 해결했다는 건지. 근데 그럼에도 의문이 드는 건 위에서도 온클릭을 제외시켜줘서 똑같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똑같은 부분에 물음표 쳐놨어요. 저는 위에 거예요. 렌더링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시가 보수적 왜, 접근법에서는 렌더링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 왜 자주 일어나지? 이게 그 코드를 보고 랑 왜 자주 아래랑 일어난다? 똑같은 동작 아닌지. 이게 약간 이펙티브 타입스크립트의 예시가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단순한 예시보다는 뭔가 그 실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입장을 고려를 하면은 좀 이해가 잘 되는 예시들이 많아요. 실제 음, 타입스크립트를 썼을 때 뭔가 경험을 통해서 겪을 만한. 그래서 저 내용 자체가 보수적 접근법하고 실패에 열린 접근법이 타입스크립트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도 약간 처음에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저게 예를 들어 저기 스캐터 프랍스에 뭔가 요소가 더 추가됐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약간 좀 속성이 좀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을 때를 생각해서 이 말을 쓴 건가 하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이 음, 맞습니다. 실패에 열린 접근법은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저걸 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위에 보수적인 거는 네. 저희가 추가하지 않아도 모든 속성에 대해서 그 이제 저희가 컬러 외에 뭐 예를 들어 뭐 타임이 추가됐다고 하면은 저희가 저 코드를 건드리지 않아도 타임이 바뀌었을 때도 렌더링을 실시를 하겠죠. 그러면 아, 렌더링이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근데 실패에 열린 접근법을 통하면은 저희가 그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저 아래에 적힌 그 프로퍼티 외에는 갱신을 해주지 않겠죠. 실패했게 열려 있는 거고, 음, 저기에 지정해주지 않는 이상 불필요하게 다시 그리지 않겠죠. 그냥 좀 반대로 구현을 해놔서, 이해했습니다. 말 그대로 접근법인 것 같아요. 그냥 내용 네네네. 자체가 엄청 다르다기보다는 네. 접근법이 이런 게 있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게 추가되는 있다. 속성이 렌더링 돼야 될지 안 돼야 될지를 모르니까 말하는 거죠. 네, 맞나요? 그쵸. 저기에서는 자동으로 되고. 둘 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사실은, 둘 다 이제 그 속성이 어떤 변경이 있을 때마다 코드를 변경을 해주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변경을 까먹고 안 했을 때 둘의 반응이 좀 다르겠죠. 네, 네. 네네네네.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좋다. 네. 저는 저거 보면서 네. 실패에 닫힌, 실패에 열린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네. 네. 그 실패가 뭘 말하는 걸까? 뭐가 실패한 아이고. 걸까? 라고 생각을 오, 해봤는데, 네. 저 실패가 그 개발자가 실수로 여기 부분 바꿔주면 여기도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안 바꿨을 때를 실패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 바꿨을 때. 네네네네. 네. 그래서 실패에 다쳤으니까 그냥 뭐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렌더링을 시켜주는 거고, 얘는, 걔는 실패를 해도 좀 관대한 거죠. 렌더링을 아, 안 해버리는 거죠. 어, 꽤, 관대한 건가? 음, 그렇지 않을까요? 렌더링 안 해주는데 관대한 건가? 실패에 무방비하게 열려 있다. 아, 이 정도 네, 아닌가요? 무방비하게 열려있다. 실패 약하다. 약하다. 실패 약한 약- 접근법. 강한 그러니까 쟤는 접근법. 보수적이면 그 까먹었을 때 그냥 냅다 그냥 갈겨버리는데 그죠, 그죠. 그쵸, 그쵸, 이제 그쵸. 보수적인 게 좀 더 이해가 쉬운 듯요, 단어가. 네, 이제 열려 있을 때는 그 까먹으면은 이제 그냥 나도 모르겠는데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그냥 쉽게 풀죠. 단어 새로 만들죠. 그쵸. 그렇게 하죠. 네, 라고 해야 될까? 엄근법으로 만들죠. 엄근법. 그 괜찮네요, 언급법.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다 끝나는데 다시 전체적으로 헷갈리는데요, 저. 헷갈린다고요? 어느 그 네, 저거는 부분이? 닫힌, 타입스크립트 관련 내용은 그렇게 아니라서. 아, 네. 그쵸. 네. 닫힌 방법이 네. 보안과 같은 데에서 쓴다는데 여기가 엄근법이 돼야 되지 않나? 너무 엄근법도 잘못됐나요? 언근법 여기가 맞지 않을까요? 얘는 렌더링 안 시켜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어, 그런 걸로 합시다. 예, 일단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제가 이해해 보려고 할게요. 타입스크립트 내용이 알겠습니다. 아니니까 네네네. 넘어갑시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질문이나 뭐 추가적으로 공유할 거 있으신 분? 저 이렇게 어저께 네네. 슬랙에 올라왔던 거 있잖아요. 제이님이 올렸던 거. 네. 거기서 이제 내로잉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타입 단원이랑 그리고 뭐가 있었지? 타입 F? 네, 타입 F처럼 해주는 거 두 개가 네. 있었는데 어 그냥 저 입문문 안에를 잠시만요. 사실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이렇게? 세팅에 올라왔네요. 이거죠. 아, 지금 이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보셔야 하기 그리고 때문에 제가 그러면 네, 아니요, 유학. 텍스트로 여기다가 아니요, 제가 했습니다. 있군요. 네. 아이고, 저 지우겠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다 저거를 간과한 게 아닌가, 까먹은 게 아닌가. 음, 그러면 기가 있으니까. 저거 예시가 근데 저 그 책 뒤에 부분 더 읽다가 발견한 건데 저기 어디 오, 있냐면요.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어딨지? 어, 잠시만요. 네, 125페이지 있거든요. 완전 똑같아요, 125페이지. 예시가. 125페이지 많이 가셨군요. 오, 맞네요. 저희가 인 연산자를 간과한 게 아닌가 공유하고 타입, 싶었습니다. 타입 내로잉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음표 뭐죠? 끝인가요? 네, 아, 그러면 더 뭐 없으시죠? 네. 네. 일단 녹화 종료하겠습니다.